법인 전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한 번 조금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 더럽고 치사해서 개인 못하겠다, 귀가 쫑긋해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6억 정도 세금 내실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법인을 설립하는데 아직도 영업권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인 한 걸 물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세금 어렵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최대한 그래도 세무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일환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법인 전환 많이 하시죠? 근데 법인 전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실까요? 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업권입니다. 근데 이 영업권을 최근에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특이한 케이스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인 전환 시에 영업권이 왜 나오게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법인 전환을 많이 해. 자,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 되면은 국가에서 자, 너네들은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봐줄게. 그러니 허투루 세금 신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 이런 분들이 나 더럽고 치사해서 개인 못하겠다. 그래서 법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1번 도소매업 같은 케이스에는 올해 기준 2020년 기준으로는 15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15억 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사업자. 그 다음에는 제조업, 그 다음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7억 5천. 매출액이 7억 5천 넘어가면은 개인 사업자로 버티기가 좀 버겁다. 자, 요 세 번째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요. 서비스업이 현재는 5억입니다. 2021년에는 3억 5천으로 떨어질 예상에 있습니다. 자, 모두 빨리빨리 법인 전환으로 가시는 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그냥 너도 나도 이제 법인 전환을 가는 또 이런 케이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요 정도는 좀 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영업권은 대다수 부분들이 5억 원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권은 내가 형성되는 이익의 한 1배수 내지 2배수 꼭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죠. 감정평가사님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데 순이익이 1억, 2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법인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 남아있는 해당 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껏 영업권 평가해봐야 5억 원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요. 5억 원 미만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뭔가 약간은 나름의 어떤 기성복 찍어내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예.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법인 넘어가면서 형성되는 영업권들이 금액이 좀 높게 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자, 5억 이하 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한 10억 이하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봤을 겁니다. 나도 한 10억 정도는 돼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30억이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간간히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30억. 더 나아가서 한 50억 정도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 케이스들을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 귀가 쫑긋해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이거를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자, 믿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끝까지 믿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과소신고란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치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재수없어서 한 무신고 정도가 되면은 10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5억 미만의 경우에는 가세당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영어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막말로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게 되면서 조심해야 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나타난다는 거죠. 반드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와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30억 이상의 영어권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알게 되었었냐면 감정평가 법인도 감정평가사 협회에 심의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쪽 법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감정평가 협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긍정적인 요소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액의 영어권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경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어권을 하게 되면 세금 절세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억 이상의 영어권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업소득이 대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되어야지 30억 정도 이상의 영어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소득 10억에다가 묶고 더블로 간다는 거죠. 자, 영어권이 30억이라는 거는 60% 필요경비로 빼고 나면은 12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합친 종합소득세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22억 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대략적으로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6억 정도 세금 내실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어떤 시기에 영어권을 설정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를 사전에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좀 잘못 진행했다가 세금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맞게 되는 케이스도 또 생길 수 있다. 네 번째로는 30억 이상 정도 되는 영어권이 이동을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뭐냐면은 30억 이상의 영어권이 이동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양수도로 진행할지 일반 양수도로 진행할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포괄양수도로 가게 되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주고 안 받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괄양수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몇 천만 원짜리 왔다 갔다 하는 문제면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고액의 영어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부가세가 3억이에요. 3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냐 없냐, 포괄양수도가 맞냐 아니냐의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에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이런 영어권의 고액의 영어권, 낮은 영어권 맘대로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잘 들으시고요. 고액의 영어권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의 자격사, 전문 자격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풍부한 경험의 평가를 자신하는 감정평가사님도 필요하고요. 이 영어권을 바탕으로 나중에 훗날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세무사님과 같이 콜라보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권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아직도 영어권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인 한 걸 물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들었다면 바로바로 실천에 옮기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